이제 할 거는 뭐냐면 그 리스트랑 비교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리스트의 경우 대괄호로 나타냈죠. 10, 20,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age라는 변수에다가 10, 20, 30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ages에 0번을 출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은 10, 20, 30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ages 0에다 담은 거는 이제 철수의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인덱스에다 담은 거는 0이의 나이, 그리고 2번 인덱스에다 담은 건 0수의 나이예요. 이런 식으로 총 3명의 나이를 리스트로 묶어서 담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희민이의 나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리스트니까 append 쓰면 되겠죠. ages.append 그리고 희민이의 나이는 40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희민 이렇게. 자, 그러면 희민이의 인덱스는 3이죠. 왜냐면 맨 마지막에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와서 뭐 희민이의 나이를 출력해달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철수랑 영이랑 영수, 희민이 4명의 나이를 좀 순차적으로 담았어요. 그쵸? 자, 근데 구별을 하고 있는데 구별하고 있는 수단이 뭐죠? 내가 넣어준 데이터의 구별. 인덱스죠, 인덱스. 그래서 그 말은 곧 누가 몇 번 인덱스에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수는 0번 인덱스에 있고 1번 인덱스에는 0이, 영수는 2번 인덱스, 희민이는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희민이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의 뭐 나이가 좀 많이 추가됐다고 가정하면은, 그래서 특정 인물의 인덱스가 몇 번이었더라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했을 때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스를 일일이 다 기억해야 돼요. 코드가 뭐 이게 다 끝은 아닌데 뭐 그냥 다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은 4개니까 부담 없는데 뭐 40개만 되더라도 앞에서부터 다 세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도 이 변수에 따로따로 저장하기 싫어서 리스트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리스트가 순서니까 리스트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철수, 영희, 영수, 희민이의 나이를 담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영희의 나이를 알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영희 나이 알려줘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따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그냥 지우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인덱스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 좀 더 편하고 좋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한번 철수, 영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찾아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덱스 번호가 아니라 이런 이름으로 찾을 수 있게 할 때 쓰는 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는 조금 모양이 좀 신기한 게 리스트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딕셔너리는 중괄호입니다. 변수는 같은 거로 쓸게요. 어차피 덮었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자, 철수는 10세 좀 어감이 안 좋지만 그 다음에 영이 영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를 다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일단 희민이는 지우고. 그래서 딕셔너리에 담아서 데이터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 얘네가 데이터 이름이에요. 이런 게. 그리고 출력할 때도 데이터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고 있죠. 희민이를 잠깐 지워놨다가 다시 살렸는데 지금 딕셔너리 상에 없는데 실행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쵸? 일단은 없으면 없잖아요. 키 에러, 희민 이런 거 없으니까 키 에러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 에러라고 나왔죠? 여기 철수, 영이, 영수 이렇게 쓴 거 얘네들을 키라고 합니다.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키예요.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자, 딕셔너리를 쓰기 전에 이 에이지스는 리스트죠. 이런 리스트. 그쵸? 이번에는 자, 그러면 딕셔너리를 쓰고 나서 에이지스는 딕셔너리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가 딕셔너리, 얘가 리스트. 모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리스트 모양 그대로 나왔고 딕셔너리는 더 이상 이제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데이터 하나당 이런 데이터 하나당 키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이뉴머리트 기억나시죠? 얘는 이제 리스트가 가진 데이터가 12개라면 실제 데이터는 인덱스 번호까지 해서 곱하기 2 해서 24였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 하나랑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까지 해서 24개였는데 이런 딕셔너리의 경우는 처음부터 쌍으로 존재합니다. 키랑 밸류가 인덱스 대신에 키 네임으로 정해집니다. 키로 자리가 정해져요. 그래서 리스트처럼 인덱스가 인덱스로 자리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키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얘는 순서가 없어요. 무작위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에 딕셔너리가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에이지스의 희민 얘는 40. 자, 그리고 나서 희민이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희민이의 나이 40이 들어있죠.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리스트는 추가할 때 append라는 걸 썼지만 딕셔너리의 경우는 딕셔너리랑 연결된 변수 이름의 대괄호 안에 키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리스트보다 훨씬 낫죠? 식별하기 쉽게 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가 딕셔너리니까 여기는 리스트, 여기는 딕셔너리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는 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실행 결과 두 개 차이점 보이시나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공통점은 데이터를 여러 개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둘 다 객체예요. 둘 다 객체예요. 그래서 데이터 여러 개면은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 개 담으려면 묶어야 되니까 객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객체를 딕셔너리 여기서는 에이지스랑 연결한 거고 리스트에서도 에이지스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연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고 객체가 있으면 객체 안에는 생성했을 때 리모컨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 리모컨을 변수에다가 줌으로써 연결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트랑 딕셔너리 둘 다 객체인 건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쓰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놓죠. 컬렉션 그리고 클래스 뭐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객체는 좀 더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컬렉션이 이렇게 있고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컬렉션 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요. 리스트랑 딕셔너리 구분만 해서 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가 좀 투박한 배열이라고 하면은 딕셔너리는 좀 정교하게 데이터 구조를 쌓아서 만드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넣으면 넣는 대로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딕셔너리는 넣으면 들어가지만 그 넣을 때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그래서 없으면은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도 되고요. 공통점은 데이터 여러 개를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건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별해서 쓰는 거겠죠. 그러면 리스트의 장점 뭘까요? 자,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죠. 어펜드만 하면은 알아서 들어가니까요. 굳이 키값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굳이 키값을 정할 필요 없어요. 키 대신에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펜드만 쓰면 되고. 그래서 a.append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딕셔너리 넣을 때, 리스트에 넣을 때 차이점 보이시죠? 이 부분.
그러면 이것도 그냥 쓸게요. A의 영수 얘가 40 영수 그냥 희민이라고 할게요. 코드랑 좀 통일시킬게요.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는 자동으로 인덱스 번호가 생기는 반면에 딕셔너리는 이제 인덱스라고 부를 만한 게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이제 키 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인덱스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인덱스의 키는 뭐 0, 1, 2 이런 거고 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의 키에는 하나의 값이 할당되고 있죠. 리스트에서. 그리고 딕셔너리에서 이 키가 진짜 키예요. 인덱스가 아니라. 그래서 리스트와 딕셔너리는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들어가니까 편할 거고 딕셔너리는 넣을 때 불편하죠. 왜냐면 이런 40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내가 키 네임을 못 지었습니다. 그럼 못 넣어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딕셔너리가 좀 넣을 때는 불편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뭐 A라는 딕셔너리가 있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희민이라는 키값을 만들고 그의 밸류로 40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또다시 넣고 있는 모션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 그 40이 들어있는 그 밸류를 50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리스트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에다가 넣었으니까 0번 인덱스에 들어있겠죠.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는 수정 가능해요. 넣고 나서 수정 가능한 건데 딕셔너리는 한 번 더 쓰면 수정이라는 겁니다. 리스트는 인덱스로 찾아가야 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의 장점은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딕셔너리의 장점. 일단 딕셔너리의 장점도 한번 보죠. 일단은 리스트의 반대겠죠?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 왜냐면 지금 코드에 써놓은 이 딕셔너리 얘네만 봐도 알 수 있죠. 키값을 보면은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뭐 여기 철수형이 영수 뭐 희민이 말고도 좀 되게 많은 사람이 추가가 됐으면은 내가 알고 싶은 사람의 나이 뭐 희민이의 나이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희민이의 나이 몇 살이었지?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실행하면 희민이의 나이 40세 잘 나오죠. 어디 있었더라 그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 희민이의 나이가 몇 번 인덱스에 있었더라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면은 ages에 몇 번 인덱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딕셔너리는 뭐 나이가 몇 번째가 아니라 뭐 희민이의 나이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나올 수 있죠. 얘는 ages에 희민이 이 자체가 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덱스를 알아냈는데 해당 인덱스가 아니면은 리스트의 경우는 조금 여러 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딕셔너리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세야 하는지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키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딕셔너리를 공부할 때는 리스트랑 비교해가면서 하면 좀 더 좋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무조건 리스트 써야 돼, 무조건 딕셔너리 써야 돼,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써봅시다. 추가하기 전에 얘는 지울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는 있을 필요가 없고, 아니다, 그냥 두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10, 20, 30이 들어있다가 40을 이거는 좀 다시, 네, 죄송해요. 자, 처음에 10, 20, 30 들어있다가 40을 추가해서 40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영수의 나이 없다가 희민이의 나이 추가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모양인데 사용법이 달라요. 당연하죠. 둘이 다르니까. 그래서 리스트의 경우는 어펜드를 했더라도 좀 이걸 하는 순간에 인덱스가 정해지는 거고요. 딕셔너리는 인덱스의 역할에 해당하는 이 키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정한 키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딕셔너리랑 리스트 모양은 좀 달라도 그리고 리스트 자체만 봤을 때 누구의 나이인지는 파악할 수 없죠. 리스트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 나이 데이터만 있으니까 뭐 40은 누구의 나이고 30은 누구의 나이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죠. 자, 근데 딕셔너리 자체를 보면은 철수의 나이는 10살이고 영희는 20살이고 영수는 30살이고 알 수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를 좀 정리 좀 해보죠. 일단은 시민이 나이 출력하는 거는 의미 없고 이거를 그냥 두죠. 자, 잘 나오죠? 키 뒤에는 값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출력된 거고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사람 3명이니까 이렇게 세 문장 써주면 되는데 사람이 만약에 300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300줄 쓰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포문으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리스트는 가능했죠. 뭐 for i in ag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rint ages의 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됐잖아요. 딕셔너리도 가능합니다. 네, 딕셔너리는 조금 달라요. 한번 해보죠. 얘는 그냥 지우죠. 얘는 name in ages print name. 그러면 이거를 리스트에서도 한번 해보죠. 리스트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i로 하고
자, 그러면 뭐 나올까요? 이거. 자,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는 현재 append까지 해서 4개 있죠. 그러면 이 i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해당 인덱스로 가져왔을 때 에이지스에 있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가 반복문 돌면서 그 value, 값을 출력하죠. 딕셔너리 한번 보세요. 딕셔너리는 어떻게 나왔죠? 모양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게 리스트 반복문 돌려서 나온 거고, 이게 딕셔너리를 반복문 돌려서 나온 거예요. 차이 보이세요? 그럼 저 디포 그 딕셔너리 네임 말고 그 네임이 뭐였어요? 제가 붙이고 싶은 거는 배수품만 저 포문으로 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포문에다가 네임 그거 키를 집어 넣어가지고 저 값이 지금 키값 내용이 최소 0이 0수 힘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기에다가 밸류 그 점수 먹혀서 넣으면 밸류 값만 좀 나오게 하시죠. 아, 그러니까 뭐 이름을 이렇게 하면은 밸류가 나오냐고요? 10, 20, 30? 아니요? 그럼 이거는 그냥 변수 이름일 뿐이에요. 밸류만 나오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뒤에서 설명할 건데, 지금 모양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밸류가 아니라 키가 나왔죠. 리스트는 밸류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버전이었고, 여기서는 자, 키 값이 나왔죠. 누구의 나이인가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희민이의 나이가 추가된 상황에서 에이지스라는 이 딕셔너리 이 안에 데이터가 총 몇 개 있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데이터 총 몇 개죠? 몇 개일까요? 4개. 자, 데이터는 8개입니다. 자, 키값, 밸류, 키와 밸류가 있으니까요. 딕셔너리를 이루고 있는 게 키와 밸류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쓰면은 이제 키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키를 보여줍니다. 포문이 도는 형식상 이제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세 번째 키, 네 번째 키가 이 네임으로 들어가서 출력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AG에다가 에이지스의 네임 이렇게 해놓고 좀 자세하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이 이렇게 해놓고 자, 어떻게 나올지 두 번째 버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일단 버전 1의 결과는 아무 말도 없을 때 키값이 나온다는 거 알아냈고요. 일단 버전 2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같은 딕셔너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 첫 번째 키가 네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키에 해당하는 게 딕셔너리에서 그 값을 에이지에다 저장하고 그 에이지를 여기 치환문에다가 출력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의 나이는 몇 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키값,
그리고 키에 해당하는 밸류 이런 식으로 이걸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키니까 그 키를 이용해서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와서 변수에다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제로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딕셔너리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세 번째, 이번에 이렇게 썼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키인지 뭐 밸류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에이지스의 키스. 자, 이거 키라고만 쓰면 안 되고 뒤에 키스, 밸류면은 밸류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까지 붙여줘야 돼요. 세 번째 버전 실행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언급을 해줘도 키가 나오고 언급을 안 해줘도 키가 나오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안 쓰면 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뽑아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했을 때 리스트 형태죠. 대괄호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ages.keys 이게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스트니까 순서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리스트가 생기지만 딕셔너리 키의 묶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키만 가져올 수 있고요. 얘는 자, 네 번째. 그러면 키를 뽑아올 수 있었으면 밸류도 뽑아올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밸류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밸류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어떻게 할까? 그냥 이대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해볼까? name age age에 잠깐 여기를 밸류스로 바꾸면 안 되죠. 근데 밸류로 바꾸려면은 얘는 그냥 필요 없겠네. 나이 해놓고 age라는 거 없으니까 여기를 age라고 바꿔줘야겠네. 왜냐면 값을 가져와 갖고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 의미에 걸맞게 age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values라는 게 있으니까 값을 뽑아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누구의 나이인지 모르는 거죠. 값만 가져와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값이 이번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스트가 된 겁니다. 차이가 있죠. 키만 가져온 거랑 밸류만 가져온 거랑. 첫 번째 리스트의 요소 중에 첫 번째 age에 들어가서 실행인 겁니다. 그래서 버전 3랑 차이점이 있죠. 얘도 그냥 살려놓죠. 비교를 위해서.
가져오는 것 종류가 서로 다르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서는 키값을 넣고 여기서는 이제 밸류를 넣고요. 자, 근데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죠? 한 번에 키랑 밸류 하나씩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가져와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인덱스랑 해당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왔던 게 이뉴머레이트였죠. 그래서 이것도 키랑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데이터가 키랑 밸류 두 개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져오려면 리스트에서는 밸류, 이뉴머레이트였는데 여기서는 아이템스입니다. 아이템스. 그리고 값이 두 개니까 변수도 두 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스를 쓴 이상 키값과 그에 대한 밸류 값이 매칭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들어가서 실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i 메인 이런 식으로 알아서 불러오기 때문에 잘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아이템스를 쓰는 게 3번, 4번 버전 이렇게 한 개씩 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얘네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이템스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어쨌든 얘네도 크게 보면 리스트인데 이 안쪽에 뭐 키와 밸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소괄호가 써져 있죠. 소괄호는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튜플이라고 합니다. 튜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 한번 보죠. 이게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예제 코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튜플은 소괄호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리스트랑 비슷해서 굳이 언급은 안 했고요. 그냥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여기도 나와 있나? 여기 있네요. 이 부분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따로 찾아서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튜플은 안에 있는 그 요소의 값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리스트에는 이 값을 수정할 수 있는데 튜플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튜플은 값을 하나만 넣어도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삭제나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렵진 않고 리스트랑 사용법 비슷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과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묶여 있죠? 변하지 않죠?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철수는 지금 딕셔너리에서 10살이라고 했죠? 그리고서 실행하면 그 값이 변할 리 없는 거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철수의 나이를 40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튜플로 뽑기 전에 값이 바뀐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40으로 고정이에요. 변할 리 없으니까. 튜플을 뽑기 전에 값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실행하고 프로그램을 끝내기 전까지 철수가 40달이라는 게 변할 리 없어요. 프로그램도 그걸 알고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스트 내 이 아이템즈를 쓰면은 동시에 뽑아올 수 있는데 그 동시에 뽑아온 두 개의 데이터를 담은 형식이 튜플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튜플을 리스트에다가 담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리스트니까 크게 보면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리고 뭐 딕셔너리에서 삭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elete ages 철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해보죠. 외전으로 얘는 5-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철수에 대한 걸 지웠으니까 안 보여야죠. 제대로 나오죠. 삭제하고서는 안 보여요. 이런 delete 키워드로 해당 키에 해당하는 값을 지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 키의 값을 없는 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ages라는 딕셔너리에 a라는 키 값은 없죠. 그쵸? 실행하면 뭐라고 해요? 키 에러. a라는 키는 없으니까. 없는데 뭘 지우라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키를 가진 데이터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걸 지워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우는 거니까 얘도 그 안전장치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게 ages라는 딕셔너리에 있다. 그러면 그때 a라는 키에 해당하는 걸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안 하고요. 그쵸? 대신에 이 a 대신에 철수라고 한다. 자, 이러면 지워질까요? 여기서 실행할 때 지워질까요? 그 전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실행될까요? 이거? 얘는 실행 안 되죠. 여기에서 먼저 지워졌으니까 ages라는 리스트에서는 이제 철수의 키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서 실행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워지죠. 이해되시죠? 있으니까 지운 거고 없으면 안 지우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딕셔너리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